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트라가 알려주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코라지 25년 6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코라지 진행을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본부장 김지혁입니다. 얼마 전 올린 5월호 영상도 조회수가 900회 정도 나왔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중남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특히 중남미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실 수 있게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6월에 코트라 중남미 무역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최세령 차장님, 6월에 중남미 지역 주요 뉴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세령입니다. 6월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브라질 정부가 내년부터 전력 공급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 과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 과장입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전력시장으로 전체 발전 용량은 225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GDP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144기가와트시 정도인데 브라질의 인구가 우리의 4배 정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발의된 전력시장 자유화 법안이 아직도 상원에 계류 중인데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미리 시행령을 임시조치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각 지역별 배전 업체들 대신 전력 소비자들이 민영 사업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6년에는 중소기업과 2027년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력산업 자유화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 전력산업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이 원인인데요. 이전 전력산업 자유시장 도입 이후 민간 기업들이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산업에 투자해왔고 이번 조치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 2월 코라지에서도 잠깐 소개드린 적 있는 쿠바의 정전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바나 무역관의 유성준 관장님이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바나 무역관 유성준 관장입니다. 쿠바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의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전력 공급이 50% 수준에 불과해서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어 사회적인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던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로 인해 석유 공급을 줄이면서 화력발전소가 멈춘 것이 원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쿠바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멕시코에서 원유와 디젤을 수입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제 강화로 연료 수입에 애로가 있고 또 주력인 화력발전소도 40년 이상 노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전력 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방송에서 국가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패널 부품이나 배터리 등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 같네요. 네, 최근 가정용 소형 모듈에서 기업용 중형 모듈까지 태양광 전력 시스템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이 쿠바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모든 민간 기업이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관련 수요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쿠바는 외환 부족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해외 송금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역보험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커서 추가로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산업 폐기물 관리로 KSP 산업이 선정되었던데 앞으로 협력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이죠. 칠레의 산티아고 무역관에서 현지의 리튬 개발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해당 소식을 산티아고 무역관의 안성희 관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무역관 안성희입니다. 칠레 북부 고산지대에는 세계적인 리튬 여모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2023년부터 국가 리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리콩가와 알토 안디노스라는 두 신규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광산 기업인 리오틴토를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리오틴토는 앞으로 국영 기업인 코델코, 에나미와 함께 협력하면서 특히 친환경 직접 리튬 추출 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칠레의 리튬 전략의 핵심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칠레 정부는 단순 원료 수출을 넘어서 정제 가공, 소재 산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특정 국가가 주도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해 한국 기업들도 DLE 기술 협력, 배터리 소재, 혹은 장기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600여 기업이 참가한 콜롬비아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 엑스포 파르테스 소식입니다. 보고타 무역관의 김민정 과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보고타 무역관 김민정 과장입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 엑스포 파르테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6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는데 OEM 부품보다는 애프터마켓 부품 쪽 업체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 부품 쪽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OEM 및 순정품 전시장에는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 제품을 취급하는 현지 딜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 콜롬비아는 현지 생산을 장려하면서 자동차 완제품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 2016년 한 콜롬비아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산 부품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에 60%나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품은 올해 202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콜롬비아에서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까? 인구 5천만의 콜롬비아 시장에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동시에 서민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콜롬비아 시장에서는 좀 수요가 양극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제품도 품질에 있어서는 고급 제품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과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와 바로 붙어 있는 나라죠. 에콰도르에서 보안장비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에콰도르 무역관의 정지웅 과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토 무역관 정지웅 과장입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에콰도르 보안장비 박람회 세구릴 엑스포가 지난 6월 5일과 6일 개최되었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보안산업 컨퍼런스도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주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보안장비 외에 총기류와 방탄장비, 군수장비 취급업체들도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2023년부터 민간인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개인 총기뿐만 아니라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요는 이전의 저가 장비보다는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급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지가 주로 경제적 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